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오늘은 치료하기 어려운 입엽주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엽주름은 사실 크게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입술 위에 우할 때 생기는 요 주름, 앞턱에 생기는 이 호두주름이라고 하죠. 코옆 팔자주름도 크게 입엽주름에 들어가고, 입꼬리에서 턱선으로 내려가는 요 입엽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도 하죠. 그 주름이 있겠고, 웃을 때 입 주변에 생기는 표정주름,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각각 생기는 원인이 다른데 가장 큰 이유는 탄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죠. 탄력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고, 부분적으로 꺼짐 현상이 생기는 거. 그리고 이 마리오네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단순히 꺼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처짐과 뭉침이 같이 있거든요. 이런 원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름에 대해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술 위에 생기는 주름은 사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요 주변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표정주름입니다. 여자분들은 요 부분에 한 40대만 돼도, 어떤 분들은 30대에도 우하게 되면 여기 주름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름에는 보톡스를 할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톡스를 너무 많이 주사가 되면 주름은 펴지지만 이게 오므리지를 못하니까 식사하시거나 양치할 때, 물 마실 때 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사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효과를 한 50% 정도 줄어드는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이상을 원하시면 필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히알루론 필러죠. 그걸 직접 주사해서 피부의 탄력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든지, 혹은 주베룩 같은 피부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여러 차례 주사해서 피부 탄력을 높이는 쪽으로, 그걸 같이 해야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 호두주름인데요. 호두주름 역시 턱 끝근이라고 해서 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턱 끝이 올라가고 짧아지고 울퉁불퉁해지는, 마치 호두주름 같다고 해서 호두주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카블스톤 친, 자갈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톡스로 이 턱 끝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주면 이 부분이 좀 매끈해지고 짧아진 턱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호두주름에는 보톡스가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코옆 팔자주름은 제 생각에는 필러가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리프팅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사실 코옆 팔자주름에 이 실리프팅, 돌기 달린 실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리프팅은 사실 처져 있는 부분이 어디론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페이스리프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처진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니까 처진 부분이 어디론가 위치 이동을 하는데, 입엽 부분은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광대 밑에 꺼진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코옆 팔자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을 넣어서 당기다 보면 처져 있는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되면서 광대 쪽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대가 두드러지는 걸 싫어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 굉장히 광대가 커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옆 팔자 주름에는 원칙적으로 실리프팅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실리프팅을 코옆 팔자 쪽에 짧은 실을 수십 개 넣는 그런 경우를 하는데, 거기는 그냥 필러를 하면 되지, 굳이 그 짧은 실을 수십 개 넣어서 그 자체로 볼륨업 효과를 유도하고, 그게 이제 녹으면서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볼륨을 나중에 채워준다, 그 내용인데, 그보다는 필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코옆 팔자 쪽에는 필러, 히알루론 필러를 저는 더 권해드리고요. 요 윗부분이 이제 발달돼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코옆 지방이. 이런 경우는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걸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입엽 팔자주름, 사실 여기가 제일 좀 치료하기 어려운 주름인데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걸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인이 단순히 꺼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입엽에 지방이 뭉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그럼으로써 원인이 3가지거든요. 그 원인이 3가지니까 치료도 요 3가지를 각각 타겟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처진 부분은 리프팅을 해서 당겨주고, 뭉친 부분은 좀 빼주고, 꺼져 있는 부분은 뭔가 채워주는, 요 3가지를 같이 해야지 100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간단하게 주사만으로는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너무 필러를 많이 하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많이 뭉쳐 있거나 처져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수북한 느낌이 들어서 더 처져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50% 정도 개선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 마리온트 라인 입엽팔자 꺼진 부분에는 필러로 좀 먼저 채우고 여기 뭉친 부분에는 지방 분해 주사를 이용해서 지방의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처져 있는 거는 뭔가 리프팅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리프팅은 단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레이저, 실, 수술 요 세 단계가 있고 수술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수술이니까 제가 보통 한 6학년 5반 이상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먼저 수술 잘하는 선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오시라. 그리고 요거는 제가 채워드리겠다. 근데 나는 죽어도 내가 수술은 하기는 무섭다. 그런 분들은 많이 처진 분들은 저는 실 리프팅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실로 먼저 당기고 동시에 꺼져 있는 부분에 필러를 채우는 걸 권해드리고 이 실 리프팅조차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저는 울세라 계통 그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톡스로 할 수 없는 부위의 표정주름, 대표적으로 코 옆 팔자, 입 옆에 생기는 표정주름이죠. 이 주름은 어떻게 치료하냐면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보톡스를 할 수 없으니까 탄력을 높이는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탄력 물질을 보충해주는 방법,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히알루론산이 우리 피부의 탄력 성분이거든요. 히알루론산을 피부에다가 얕게 누비듯이 지그재그로 쭉 깔아주는 방법, 하이드로 리프팅 테크닉을 주설합니다. 그러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 주변에 생기는 이 표정주름이 적어도 한 50% 이상 개선이 되고요. 밀었을 때 보시면은 탄력이 생겨서 덜 밀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피부 탄력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하이드로 리프팅을 따라올 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써마지 10번 해도 이런 효과 안 나옵니다. 근데 나는 이걸 멍들어서 하기 좀 곤란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음 차선책으로는 자기 스스로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써마지라든지 주베룩 같은 그런 스킨 부스터 주사,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는 그 주사를 여러 차례 하시면 아무래도 자기 콜라겐 형성이 촉진돼서 탄력이 높아지니까 보톡스를 할 수 없는 부위의 표정주름이 어느 정도 개선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입 주변에 생기는 이 표정주름에는 하이드로리프팅 테크닉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사하거나 주벨룩 혹은 뭐 써마지 같은 콜라겐 형성 촉진하는 방법을 하는 거 요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 옆 팔자, 입 옆 팔자에는 반드시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코 옆이 많이 뭉쳐 있거나 입 옆이 지방이 많이 뭉쳐 있는 분들은 지방 분해 주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해 주사는 뭐 여러 가지 병원마다 의사마다 사실은 많이 달라요. 뭘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난 20년간 해보니까 그냥 스테로이드 를 이용한 지방 분해 효과가 저는 가장 효과적이고 한 1, 2주 텀으로 한 3번까지 했을 때 99%는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20, 30%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의 효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5, 6개월밖에 가지는 않지만 캐뉼라 쓰면 멍 안 들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 분해 주사, 이 처져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프팅, 그래서 울세라 같은 그런 하이프 시술이나 실리프팅 그거를 권해드립니다. 마리오네트 라인을 필러로 치료할 때 하나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코 옆 팔자가 꺼져 있거나 아니면 볼이 꺼져 있는 분들은 입 옆 팔자만 하시면 안 돼요. 입 옆 팔자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입 옆 팔자는 없어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어서 오히려 울퉁불퉁해 보이고 처져 보이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필러 시술, 보톡스 이런 시술은 다른 미용 성형술과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마 필러를 할 때 반드시 관자놀이가 꺼져 있거나 콧대가 낮은 분은 같이 시술을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입 옆을 하실 때 만약에 코 옆이 깊게 꺼져 있거나 볼이 꺼져 있는 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같이 시술을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저한테 서너 차례 오셔서 굉장히 만족하고 잘 치료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셨을 때 계속 양을 최소화하고 이것만 해달라고 해서 그냥 여러 차례 하셨고 그래서 그냥 여기만 그냥 살짝 해드렸던 분이에요. 해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있다 오셔서 본인은 빵빵한 거 싫다 그래갖고 넣었는데 여기가 이제 볼록하게 돼서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때 다시 한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다시 제가 위에 부분을 채워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입욕팔자를 치료할 때 코옆이 꺼져 있고 볼이 꺼져 있는 분들은 본인이 아무리 싫다 그래도 반드시 여기는 같이 해야 된다. 필러를 같이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상한 형태가 되고 그냥 나중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요구하시면 그냥 가라 그럽니다. 저는 치료 안 해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분은 그때 워낙 여러 번 다니셨던 분이고 워낙 볼륨을 너무 볼륨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뭐 빵빵한 거 싫어 하도 그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제가 뭔가 씌었나 봐요 그날. 그래서 그냥 입연만 해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자는 제 개똥 철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입욕팔자에 필러를 할 때는 반드시 코옆팔자나 꺼진 볼을 같이 치료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이 트라이얼 앤 에러의 레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드시 입욕팔자를 할 때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정리해서 드리면 입술주름, 입술에 생기는 표정주름하고 호두주름에는 보톡스, 그리고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 주변에 어떤 하이드로 리프팅 테크닉의 히알루론산 필러 주사나 주베력 같은 콜라겐 형성 촉진 스킨 부스터 주사 추천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